안녕하세요 여러분, 랜선커피 채색 모델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이 K 컨텐츠 열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주목을 받는 것인지, 이 현상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한강 작가님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신 너무나 자랑스러운 일이 2024년 10월 11일에 있었죠. 그리고 흑백 요리사가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어요. 이영업권 TV 시리즈 부문에서 3주 연속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족들이 싱가포르에 살고 있는데요. 싱가포르에서도 흑백 요리사의 인기와 그 외의 K 콘텐츠 인기가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넷플릭스 탑10 안에 순위에 한 3분의 2 정도가 한국 드라마나 한국 예능이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흑백 요리사가 인기를 끌면서 이 셰프님들이 하는 식당에 다들 줄 서서 가려고 난리잖아요. 근데 싱가포르에는 우리 셰프님들이 하는 식당이 없는데 대신에 심사위원인 안성재 셰프 계시죠. 안성재 셰프님의 스승인 코릴리라는 셰프님이 또 계시는데 그분이 하는 식당이 싱가포르에 있는데 거기가 엄청 인기라고 해요. 그래서 제 싱가포르 친구는 맨날 그 예약하는 앱을 새로 고침을 누르면서 그 식당을 예약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열기를 굉장히 체감할 수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 우리 로제님의 아파트라는 노래가 글로벌 차트를 휩쓸고 있는 것들, 이런 현상들을 봤을 때 이 K 컨텐츠의 힘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조금 역설적이지만 너무 글로벌하려고 애쓰지 않았다라는 점인 것 같아요. 우리 K 콘텐츠들 보면요, 대놓고 나 글로벌 갈 거야, 글로벌에서 히트 칠 거야 하고 만들어서 잘 된 거는 별로 없어요. 사실 이번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기생충, 그다음에 싸이, 강남스타일, BTS 등으로 이어지는 우리나라 K 콘텐츠의 굉장히 인기를 끄는 패턴을 보면요, 처음부터 나는 글로벌 갈 거야 우리가 만든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그냥 우리가 가진 색깔을 보여줬는데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강 작가의 작품인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의 경우에도 한국이 가진 5.18이라든지 제주 4.3 등과 같은 그런 특수한 역사적 배경을 한강 작가 특유의 어떤 정서와 문체로서 굉장히 잘 표현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로제의 아파트 노래를 들어보시면요, 처음에 그냥 한국어로 게임하는 그 소리가 들리잖아요. 굳이 그거를 뭐 번역을 하지도 않았고, 아파트도 사실 콩글리시인데 그냥 그대로 썼어요. 글로벌을 노렸다면 이런 거를 좀 해석하고 번역할 만도 한데 전혀 그런 게 없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부분들이 오히려 더 굉장히 오센틱하고 되게 유니크한 자연스러운 한국적인 정서들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옛날에 우리가 K-something, 한국적이다 했을 때는 뭔가 집단을 상징하는 게 많았어요. 예를 들면 김치, 한복, 이런 거는 우리 한국인 민족의 어떤 집단적인 특성이 있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것보다는 개인의 차원에서 한국적인 스토리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흑백 요리사가 저는 굉장히 좋은 예인 것 같아요. 흑백 요리사가 애시당초 우리 한국 요리를 세상에 알리자 이런 식으로 했으면 뭐 김치를 가지고 하는 요리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흘러갔을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뭔가 되게 한국스러운 정치가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요, 그 요리를 만든 사람들의 스토리에 있습니다. 그 요리를 만든 우리 셰프님들은 사실 에드워드 리 같은 교포도 있으시고요, 그냥 토종 한국인 이모카세 같이 그냥 한식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나폴리 요리사처럼 한국인이지만 외국에 경험을 하신 분도 있으시고, 아예 외국인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경험을 했던 한국이라는 어떤 문화권에서의 생활, 정서, 삶, 이런 것들이 개개인이 보여주는 요리나 스토리를 통해서 굉장히 그냥 자연스럽게 툭툭툭 나오게 되는 것들이 오히려 굉장히 흥미로우면서도 한국적인 부분들이 잘 드러나고 유니크하게 다가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송기영 박사님의 시대예보라는 책을 보면요, K-컬처는 From Korea가 아니라 Made by Korean이다 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집단이 가지고 있는 뭐 한복, 한국 음식, 김치 이런 이미지가 아니라 그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에 좀 더 초점을 두었을 때 더 진정성 있으면서도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포인트는요, 결국에는 굉장히 높은 완성도에 있습니다. 그냥 되게 개성있고 유니크하다, 이것만으로 잘 되는 건 절대 아니죠. 이 유니크함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영어로 굉장히 sophisticated 됐다, delicate하다라고 표현하는 그 높은 수준의 세련됨과 완성도와 이 유니크함의 교집합이 있을 때 그 폭발적인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한강 작가의 작품을 보면요, 그 문체가 너무나 아름답고 섬세하고 정교하게 이 메시지들이 전달이 되고 있는 문학 작품으로서의 완성도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흑백 요리사도 그 예능 자체도 잘 만들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그 셰프님들이 보여주는 음식의 완성도가 굉장히 높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로제 씨 노래 같은 경우에도 브루노 마스가 아무나 콜라보 하지 않잖아요. 로제가 이미 아티스트로서 굉장히 완성도 있는 음악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콜라보를 해서 이런 작품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런 굉장히 유니크하고 독특한 아름다운 색깔을 가진 원석이 아주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잘 세공이 되어서 보석으로 딱 보여줬을 때 보여지는 그 충격,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 최근에 열풍을 만들고 있는 K 콘텐츠에서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다양한 판이 깔려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생겼다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요, 이걸 전달할 채널이 없으면 이렇게 폭발적으로 확산이 되고 주목을 받기가 어렵죠. 근데 요즘에는 유튜브, 넷플릭스 등등 특히 코로나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콘텐츠들을 여러 가지 플랫폼을 통해서 소비하기 시작하면서 판이 제대로 깔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2009년 정도에 미국에 유학을 갔었거든요. 그때 제 친구 중에서 태양을 너무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태양 노래를 우연히 알게 돼가지고 태양이 완전 광팬이다 보니까 다른 한국 노래들도 너무 들어보고 싶은데 자기가 로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벌레 뮤직, 무슨 뮤직이라고 하는 그 사이트를 알려주면서 제 아이디를 빌려줬더니 그 친구가 그걸로 막 들으면서 너무 좋아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는 그런 특별한 채널을 알지 못하면 한국 문화들을 접하기가, 한국 음악을 접하기가 어려웠지만은 요즘은 어때요? 한국 아티스트가 음악을 내면 동시에 전 세계에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채널의 확장성이 우리가 가진 고유한 어떤 가치들을 폭발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데도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계속 K 무언가가 굉장히 유니크하면서도 완성도 높으면서도 한 번쯤 겪어보고 싶은 것이라는 브랜드가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이런 효과들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K컬처의 열풍에는요, 누군가에게 너무 맞추려 하지 않고 나만이 가지고 있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한국적인 것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그 유니크함이 주는 매력을 굉장히 크게 느끼고 있는 시대라는 것을 반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요, 사람들은 이제 너무 보편적인 것들에 많이 노출되고 질리기 시작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SNS를 한다, 뭐 유튜브를 한다 보면은요, 일반적으로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쫓아가고 하는 것들은 너무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맛집에 가는 거, 요즘 유행하는 어떤 패션이나 브랜드를 따라하는 거, 이런 일반적인 것들은 끝도 없이 보고 있고 나조차도 그거를 따라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들을 쉽게 발견하고 있는데, 이렇게 누군가에게 맞추고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피로감을 주고 좀 질리기까지 하는 일이에요. 그러던 와중에 뭔가 유니크하게 나만의 길을 가는, 그러면서도 굉장히 완성도 있고 특별한 뭔가를 딱 발견하게 됐을 때 사람들의 시선을 확 사로잡고 매력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AI가 발전을 하면서요, AI가 보편적인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기술로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AI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을 보면요, 어느 정도 이상의 반은 다 넘어가는데 뭔가 빠진 듯한 매력이 없는 느낌들이 들거든요. 사람이 만든 거는 뭔가 좀 부족하고 빠져있을지라도 이거 유니크한 독특한 개성들이 느껴져서 AI가 만든 것과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AI가 만든 것과 같은 어디에나 좀 먹힐 것 같은 그런 컨텐츠 대신에 완벽하지 않더라도 누군가의 색깔이 담긴 개성있고 독창적인 부분들에 더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는 너무 완벽하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색깔, 나다움이라는 가치에 더 집중해야 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술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보편성이 대체되고 있는 이 시대에는요, 휴머니즘이라는 거가 개개인이 가진 나다움, 특별함에 더욱 집중을 하고, 그리고 서로가 가진 나다움, 특별함들을 서로 발견해주고 인정해줄 때 아무리 기술이 발전한다 하더라도 휴머니즘의 그 고유한 가치들은 지켜지고 더 커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